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의종군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지도자나 한 군단의 장수가 어떠한 책임을 지었을 때, 작전의 실패나 또 행정의 실패의 책임을 졌을 때 간직에 연연하지 않고 간직을 버리고 무간직의 상태, 군단장이 이등병이 되어 전선에 나가듯이 이제 백의종군한다. 또 정치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바치를 노래놓고 자기가 속한 당의 평당원의 심정으로 그 당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것을 이제 백의종군이라 그러지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흰 옷을 입고 그 무리를 따른다. 그 흰 옷이라는 의미가 과거의 신분제 사회에서 그 염색이 되지 않은 채색이 되지 않은 옷들이 그 백민들이 옷이니까 한마디로 아무런 간직이나 계급장 없이 따라간다 이런 의미죠. 근데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많이 느껴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흰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얗잖아요. 그러면은 몸속에서 피가 날 때 금방 드러나고 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진흙에 빠졌을 때 바로 드러나고 흰옷이 가장 많이 드러나죠. 상처, 더러움 이런 것을 바로바로 나타낼 수 있는 흰옷을 입고 종군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다 드러내놓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이재명 의원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긴 그분이 이제 정치를 내어놓으시라 하는 그런 제목에서 제가 어제 말씀을 좀 사설을 했는데 그때 어느 분이 이제 코멘트를 달았는데 정치인은 지도자는 자기의 모든 무력을 내려놓아야 된다. 지도자는 자기의 양심을 백성들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 지도자는 자기의 부귀, 물론 부귀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귀에 대한 꿈을 안 꾸죠. 그렇지만 자기의 직에 연연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시는 고마운 분도 계셨어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의원이 백의종군을 해야 된다. 저는 이재명 의원을 비난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의원에게 과거에 많은 마음의 성원을 보냈던 사람이기도 해요. 저는 고향이 대구이지만 저희 조부님이 100년 전에 안동 야소병원이죠. 석자 규자 어른이신데 지금의 안동 아직 성소병원입니다. 안동 성소병원. 거기에서 미국인 선교사하고 우수를 펼치실 때 경성의전을 졸업하시고 이제 안동에 가셔가지고 야소병원에도 근무하시고 안동에서 영생병원이라는 것도 개업하시고 이제 그래요. 제가 그 이재명 의원의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그래서 안동에 애정을 많이 갖고 있죠. 또 그리고 저희 조부님이 의사이시면서도 100년 전에 안동에서 노동 공제회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노총 같은 활동이죠. 100년 전에. 그래서 1922년도 동아일보 같은 데 보면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시고 지금도 동아일보에 자료에 보면 나와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절대 이재명을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치를 했던 경험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의원은 백의종군의 길을 가야 된다. 그것이 뭐냐? 간직을 내놓고 대표 계급장을 띄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에게 닥쳐지는 자기가 억울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몸속에 나온 그 분노의 모습, 피의 모습, 자기에 가해지는 어떠한 무고의 모습이라도 그 더러움의 모습이라 자기 흰옷에 묻히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지난날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항상 앞장을 서서 나갑니다.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백성들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재명 의원이 발언한 걸 제가 봤었어요. 검찰의 강기 어린, 오늘날 한국 검찰의 이 수사라든지 이런 강기 어린 수사가 자신의 초대 비서의 죽음, 자살로 몰았다. 이제 이렇게 자기 논리로 가잖아요. 물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 당신이 생각하는 검찰의 강기 어린 수사가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재명 의원은 방탄국회 뒤에 숨어 있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보호하고 지켜야 될 국민들은 그럼 강기 어린 검찰의 칼날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재명 의원이 이 검찰이 강기 어린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생각하면 이재명은 더 당당하게 법정으로 나가야 됩니다. 왜? 국민을 믿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로마 시절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죽이잖아요. 사자굴로. 그 네로 황제가 갖고 있던 어떤 리플리 현상 이런 것들이 로마를 막 불태우잖아요. 고성을. 그리고 그 고성의 불탐을 기독교인의 방아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은 사자굴로 들어가는, 사자굴로 죽음의 행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상을 지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한다면 지금 5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사자고 같은 죽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은 사자굴로 들어간 자기들의 과거의 측근들이나 알던 부정하던 자기와 갈리는 사람들의 사자굴로 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자기도 사자굴로 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 형렬에 동참을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사자굴로 들어갈 때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여인을 사랑하는 로마의 장군이 투구를 벗어 던지고 로마 제국 군대에 적이 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행렬을 따라서 사자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영화를 봤는데 참 의미가 있는 영화죠. 커바디스. 여러분, 이재명 의원은 지금 백의 종군의 심정으로 자신의 말대로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 하면은 그 망나니 칼춤을 멈추게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의원입니다. 이제는 유명을 달리하신 전 비서장의 그 유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측근들의 인성교육을 시켜라. 이재명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행보의 한계성을 바로 지적한 것이에요.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이재명 의원의 측근 속에 있었겠지만은 이재명 의원이 오늘날 네로의 사자굴로 들어가는 기독교인을 바라보면서 그 기독교인의 지도자라면서 그대로 로마의 도움에 앉아 있다면은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네로의 사자굴로 들어가서 생명을 낸 기독교인과 같이 5명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제는 법정에 나가서 싸워요. 누구를 믿고? 국민들 믿어요. 만약 이재명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재명 의원은 법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만약 대한민국 법원이 이래 또 이재명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4.19 60항쟁. 우리 대한민국이 다 알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이제는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탄한 방공호 속에서, 방탄국회 속에서 검찰 망나니의 칼춤을 멈추라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이 아꼈던 측근들의 죽음, 수감, 이 앞에서 이제는 자신도 백의종군 대한민국 법정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야를 떠나서 누가 옳고 그러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저도 판단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만 아직 이재명 의원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 이제 방탄을 벗어던지고 법정으로 스스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적부심도 받아보고 내 체포영장에 대해서 옳지 않다면 합당한 논리를 펼치고 그렇게 가야 되지. 만약 계속해서 방탄국회에 대해 숨어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이 망나니 칼춤을 춘다, 감기 어린 검찰 왕국의 그런 행위를 멈춰라, 그런 것은요 옳지 않다고 저는 단언을 드려요. 지도자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국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는 변혁과 개혁과 자기의 죽음 속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희망의 종교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생애가 그랬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believe. be는 존재동사거든요. 플러스 리벤. 이 리브라는 삶, 이것이 리벤에서 나온 이제 의미의 동사인데, 삶이 존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가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국민을 믿는다면은 그 존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의 윤명죄에 사자굴로 가는 자신의 측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측근이 인성교육 시키는 말이 맞아요. 지금 이재명 의원 옆에 하나라도 옳은 측근이 있다면요,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법정으로 향하십시오. 간언을 드려야 돼요. 간청을 드려야 돼요.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뭐 다음 총선이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되면 막 개파 간에 공천 자리를 따기 위해서 막 싸움이 붙습니다. 이제 중선구, 대선구는 건너갔어요. 이제는 이제 안 맞아요. 날짜 시간적으로. 소선구제 공천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목매달고 있는 옆에 간신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재명의 중심들이라면은 보수, 지금 바로 이제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먹고 법정으로 가십시오. 당신이 정말 망나니에 검찰의 칼춤에 당하는 게 정말 맞다면 이 국민들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검찰이 망나니의 칼춤을 추자는 것이 또 진리로 밝혀진다면 이재명 의원은 자기의 발로 걸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재명 의원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선거를 하면요, 그 후보,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요, 저도 후보 생활을 해봤지만 해보면요, 손가락을 내밉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꼭 당선됩니다. 후보는 누구나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측근들이 이번엔 됩니다, 이번엔 됩니다, 그 민심을 보지를 못해요. 표의 방향을 보지를 못해요. 뭐냐? 그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일념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민족을 위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일념이 있다면 내 부족함을 보게 되고 진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세상을 유명을 달리는 아까운 나이죠. 그 전 비서실장의 유서여장에 담긴 내용이 뜻하는 바가 엄청나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측근의 인생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이 시킬 때는 일을 시켜놓고 일종의 빠지듯이 모른 척 하느냐. 그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내일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옳다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리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법정으로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아는 6명째 사람이 사자굴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양심 있고 이 민족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재명의 측근이 있다면 권하십시오. 방탄을 벗어. 그리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싸우고 민주주의의 꿈을 이뤄내는 국민들을 믿고 법정에 서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들이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수록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대처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